반갑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지병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2020년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개정판이 나와가지고 그걸 교재로 해가지고 주요 쟁점 사항을 이제 토픽으로 잡아가지고 총 16강의를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마지막 그 16번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야 하나요? 라는 강의로 이제 전반적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 책에 보면은 그 챕터 3인가요? 6장인가? 거기에 이제 법인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거는 실무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법인으로 낸 분들한테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따로 강의를 이렇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살펴본 것이 주택임대사업자의 득과 실을 살펴봤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득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세제 혜택이겠죠. 취득, 그 다음에 재산, 종합, 그 다음에 양도 쪽에 관련된 다양한 세제 혜택. 중요한 거는 내가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 모든 세제 혜택을 적용받느냐, 그건 아니고 별도의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만이 내가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실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 반면에 그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었을 때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 그 의무임대기간 준수라든지 과태료 규정이라든지 5% 증액 제한이라든지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소득세 부과, 이런 것들은 나한테 이제 득보다는 실이 된다 해서 득과 실을 나눠가지고 이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종합적으로 이 득과 실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진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 실익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이렇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환경부터 이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페이지 372페이지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372페이지. 현재 이제 국토부, 그 다음에 행안부,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와 관련된 자료들을 통합해가지고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고 가동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자료라고 보면은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임대주택 등록 자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 자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있을 거고,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월세세액공제라고 해가지고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월세 받은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은 그게 이제 연말정산 때 공제로 해가지고 환급을 이렇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월세세액공제 자료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업자 등록 자료가 있을 거고, 행안부는 재산세 대장이라든지 주민등록 자료가 있을 거고, 아무튼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통합해가지고 그 통합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통합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A라는 사람이 주택을 몇 채 갖고 있고 여기에서 임대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동안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과세 관청도 그렇고 국가 정부 기관도 그렇고 크게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근데 이제 등록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또 요거를 제대로 준수를 하고 요건을 충족해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등록 요건에 대해서 이제 꼼꼼히 점검을 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또는 그들의 이제 정보를 면밀히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와중에 국세청은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든 내부 정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수시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무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한 국세청의 세무 검증 사례를 살펴보면은 월세 수익을 이렇게 임대 수익을 받고 있으면서 임대 수익을 누락하는 경우,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추려가지고 이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임대 수익이 뭐 뭉치면은 커지잖아요. 그래서 명의를 분산해가지고 임대 수익금을 누락하는 경우도 이제 지적하고 있고, 또 친척 명의로 허위로 등록해가지고 허위 인건비. 솔직히 주택 임대 소득을 줄여야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적게 내는데, 임대업의 특성상 경비 자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인건비를 많이 이렇게 넣는데 허위 인건비, 특히 가족들, 특수 관계자들의 인건비를 넣어가지고 경비를 부풀려서 소득 금액을 작게 해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는데, 이런 것도 조사가 들어가면은 다 확인할 수 있고 추징하고 있습니다. 또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판매업자는 이제 분양 수익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무서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 미분양 될 때까지는 임대를 준 게 통상적이죠. 그 임대 기간에 임대 수익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락해가지고 추징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가지고 과세관청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그 누락 여부를 검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발맞춰서 지금은 주택 임대 과세 대상자가 되면은 사업자 등록을 무조건 해야 되죠. 만약 사업자 등록을 안 했을 때는 미등록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가 이렇게 적용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임대소득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럼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과세 대상자에 들어갔었을 때만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월세를 받고 있는데 내가 그럼 주택 한 채만 갖고 있어요. 근데 기준 시가가 9억 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월세에 대해서 세무 신고를 하는 거는 주택 자체가 두 채인데 한 채 같은 경우에도 내는 경우는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경우에만 내잖아요. 그럼 내가 1주택자로서 기준 시가가 9억 원 이하다. 그러면은 내가 임대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겠죠. 만약 전세를 주고 있다? 그러면 소형주택을 제외한 과세 대상 주택수가 3채 이상이어야 나는 과세 대상자가 되는데 나는 2채 이하다. 그러면 전세를 주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세법상 과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안 했을 때 미등록 가산세 2%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임대 수익이 있다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법에서 정하는 과세 대상자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미등록 가산세는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소득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방자치단체까지 임대사업 등록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단순하게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이 미등록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지방자치단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무관하다. 대신에 이 미등록 가산세가 아닌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주택임대사업자의 득으로 인한 다양한 세제 혜택, 지방세도 그렇고 국세도 그렇고 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등록 가산세와 다른 세제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다르다. 미등록 가산세는 내가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배제가 될 수 있는 반면에 국세에 의한 다양한 세제 혜택은 양쪽 다 등록을 해야만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검증 시스템은 점점 강화되고 과세관청도 점점 더 정밀하게 들여볼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반면에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세제 혜택 적용 요건은 더 타이트하게 좁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주택임대 활성화 방안에 있을 때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줬고 요건도 좀 폭넓게 줬거든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각종 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세제 혜택 요건을 더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대표적인 게 9.13 부동산 대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13 부동산 대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는 세제 혜택들 또 있는 세제 혜택들이 좀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내가 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취득한 경우에 만약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원이 초과한다. 즉 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그럼 나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하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과세, 다주택자 중과배제, 소득세 감면은 못 받죠. 왜? 가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되는데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한다. 그럼 나는 받을 수 없는 게 장기부의 특별공제 특례 적용하고 양도세 100% 감면, 그 다음에 소득세 감면 이런 것들은 못 받습니다. 왜? 얘네들은 면적 요건을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2018년 9월 14일 즉 9.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들은 더 적용받을 수 없는 세제 혜택들이 늘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2018년 9월 13일 9.13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가액 요건이 신설되고 기타 제반 요건들이 타이트하게 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다. 그러면 더 이상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하고 다주택 중과 배제를 못 받게 돼 있습니다.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그때 9.13 부동산 대책에서 막아놨고, 또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을 초과되면은 아까 9.13 부동산 대책 이전에 그 취득한 주택은 네 가지를 못 받았는데 그 네 가지에서 이제 두 가지가 추가가 됩니다. 즉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특례 적용하고 양도소득세 100% 감면. 얘네들은 원래 가입 요건이 없었거든요. 근데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가지고 가입 요건이 신설되다 보니까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내가 임대 개실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원이 초과되는 주택이다라고 하면은 거의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은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초과주택은 아까 9.13 부동산 대책 이전이나 이후나 동일하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특례 적용하고 양도세 100% 감면하고 소득세 감면은 이렇게 적용받지 이렇게 못하고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과세관청의 분위기, 시스템은 점점점 우리 주택임대사업자의 소득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좁혀져 가고 있는 와중에, 그렇다고 내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점점 더 요건 자체가 더 타이트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적용받을 수 없는 세제 혜택들이 많아집니다. 그런 와중에서 나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보면은 주택임대사업자로 지금 등록한다고 했었을 때 내가 얻게 되는 거하고 내가 잃게 되는 득과 실을 비교해가지고 저울질을 해가지고 득이 높다 그러면 등록하고 실이 높다 그러면 등록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데, 환경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죠. 즉 과세관청에서 그동안 임대주택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는데 점점 더 신경을 쓰고 있고, 또 가산세도 부과하고 있고, 또 임대소득에 대해서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임대사업자의 득과 실을 비교하기 이전에 과세관청의 사후검증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는, 또 과세관청에서 내가 주택임대소득을 얼마 발생한다는 걸 안다는 전제조건 하에서는 득과 실을 비교하기 이전에 차라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적용받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그렇게 구축되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럼 환경이 그렇게 구축되고 있으니까 나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야지 했었을 때 나는 단기로 해야 됩니까? 장기로 해야 됩니까? 이런 또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었을 때 의무임대 기간도 있고, 또 그 기간 동안 주택을 팔지도 못하고 팔면은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실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 4년짜리로 내가지고 빨리 그 임대 기간을 종료하는 게 낫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현행 세법상으로는 단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장기로 했었을 때 세제 혜택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나는 무조건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까?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적용받고자 하는 세제 혜택이 취득세 감면이에요. 특히 오피스텔 같은 경우,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주택으로 쓴다 할지라도 몇 프로가 적용된다겠죠? 주택에 대한 특례세율, 즉 1%에서 3%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업무시설로 봐가지고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가 주택이면은 1%가 적용되는데 이게 오피스텔이면 4%가 적용됐기 때문에 4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상당히 높죠. 근데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60제곱미터 이하예요. 근데 나는 통상적으로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사지 투자 수익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양도세 문제는 나중에 걱정할 필요 없어. 근데 취득세가 너무 많아. 이 취득세만 감면받는 게 내 제1 목적이야. 그럴 경우에는 굳이 단기로 할 필요가 없죠. 단기로 해도 상관없죠. 왜?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의 취득세 100% 감면은 단기를 하든 장기를 하든 상관없잖아요. 그럼 굳이 장기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양도소득세에서 거주주택 비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주택이 여러 채인데 한 채를 빼고 나머지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었을 때 이 주택이 거주주택이면 2년 거주를 했으면 요거 비과세를 해준대요. 그럼 내가 극단적으로 두 채를 갖고 있는데 지금 파고 싶은데 이 강남에 있는 20억짜리예요. 하나는 그냥 평범해요. 주택 임대소득이 막 그렇게 많이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과세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두 채가. 그럼 나는 얘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얘는 2년 거주했으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나는 그게 포커스야. 그것만 받으면 돼. 나중에 얘 양도차익 별로 그때 내더라도 지금 얘 비과세 받는 게 크다라고 하면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죠. 그리고 5년 이상의 의무 임대 기간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포커스가 거주주택 비과세라고 하면은 굳이 8년 장기 임대로 등록할 이유가 전혀 없죠. 5년으로 해서 단기로 해가지고 5년만 임대하면은 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적용받고자 하는 그 세제 혜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다. 그러니까 내가 주택이 여러 채 있어가지고 지금 종부세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종부세를 합산 배제를 받고 싶다. 아니면 주택이 여러 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당 주택을 팔았을 때 중과를 배제받고 싶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70%까지 적용받고 싶다. 그 다음에 양도세 100% 감면을 받고 싶다. 이런 대부분의 세제 혜택이 큰 것들은 8년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만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죠. 결론적으로 내가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 여부는 내가 적용받고자 했는 세제 혜택이 정확하게 뭔지부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득세나 거주택 비과세면은 굳이 단기로 만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지 양도세 중과 배제라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그다음에 양도세 100% 감면 요걸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금 8년 장기 임대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렇게 판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해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2020년 개정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요 탑픽별로 쟁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족한 강의인데 그래도 이 강의를 듣고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